들어올 때 네 맘대로 들어왔어. 나갈 때는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야지. 이건 무슨 야쿠자 논리 아닙니까? 예.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혹은 또 시민권을 받고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간다. 혹은 역이민을 한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한다. 시민권을 포기한다. 예,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세금을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국적 포기세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생소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역이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우연찮게 찾았어요. 그래서 IRS에서 뭐 이걸 다 읽어봤는데 expatriation tax라고 국적 포기세라는 게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 뭐 미국에서 안 살고 있었는데 예, 세금을 내야 된다. 뭐 그러면 좀 황당하죠. 예, 국적 포기세는 누가 적용되냐? 예, 미국의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때 당연히 적용됩니다. 예, 그리고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오래 사는 분들, 예, 당연히 적용됩니다. 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어떤 의무가 생기죠? 예,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내겠다는 그 납세의 의무를 지겠다는 걸 약조하고 영주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자, 시민권자 다 미국의 세금법을 따르게 됩니다. 자, 미국의 세금법이 조금 골 때려요. 예, 뭐냐면 남이 나라에서 번 돈도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다 해라. 이게 미국의 세금법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역이민법 요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올려드리면 밑에 꼭 적혀 있는 것들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하고 한국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예, 근데 또 그 중에서는 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 한국 가서 그냥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복수 국적 받은 다음에 시민권 포기하시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시민권자면 한국 국적 회복 신청하셨고 한국 국적 받으신 다음에 시민권 그냥 탈퇴하시면 됩니다. 예, 포기하시면 되는데 그냥 포기가 안 돼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올 땐 네 맘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그냥은 못 나가지. 손가락 하나라도 자르고 나가라. 이런 야구자처럼 예, 미국에서도 국적 포기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 지금 또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예, 미국에서 그만두는데 이것도 국적 포기세를 내야 돼? 그것도 영주권자도 국적 포기세를 내야 돼? 예, 이거 좀 진짜 황당하죠. 예,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해서 새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FATCA라고 해외 금융자산 신고 법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 돈 벌고 그 나라에서 세금 냈으니까 미국에서 세금은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다른 나라에 돈 벌어서 그 돈을 갖다가 미국에 갖고 왔으면 넌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 왜냐? 이걸 이용해서 악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요. 예, 미국에다가 헤드쿼터를 두고 회사를 만들면 복잡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세금이 싼 경우가 있어요. 특히 조그만 나라들은 세금을 많이 면제해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회사를 차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면제해 줄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만 있으면 되는 경우에 다른 나라에다 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다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회사가 전 세계에 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번 돈도 미국에서 다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만든 법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납세자, 예, 미국의 납세자는 누구를 포함하냐? 예, 시민권자 플러스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의 납세자는 해외 금융 자산의 보고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것도 물어보시죠. 예, 미국에서 소셜 베네핏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세금 보고해야 되나요? 예, 한국 가서 여러분이 알바를 뛰었어요. 예,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벌었어요. 한국에 세금 냈어요. 예, 그거 미국에다 세금 보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 내야 되나요? 예,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뭐 10몇만 불 정도 돼요. 근데 이 영상이라는 거는 이 금액이 계속 바뀌고 이 영상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 금액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언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중과세는 막아줘요. 그렇지만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돈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불로소득, 양도세 이런 것들은 골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집을 사갖고 집값이 올라서 그걸 팔아갖고 오는데 한국에서도 양도세가 있죠. 근데 한국에 주거로 살던 집 파는 거하고 또 렌트를 주던 거, 전세나 이런 걸 주던 거 파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어떤 분은 한국 가서 최소 1년 있어야 된다고 한국에서 1년 동안 그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걸 팔아서 갖고 왔는데 그 돈을 미국에 갖고 오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동안 아파트 값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 돈에 대해서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라는 곳이 미국입니다.
이 아파트 값이 뭐 비싸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분도 아파트 값이 30억이 됐는데 막상 미국에 갖고 오니까 10억도 못 갖고 온다. 이럴 바에 내가 뭐하러 갖고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럴 정도니까 이거는 CPA. 근데 CPA가 한국에도 뭐 미국 쪽 일하는 CPA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을 다 잘하는 CPA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나라가 좋아서 거의 미국에서 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 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20%는 심각하게 미국 국적을 포기할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서 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예, 국제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 이런 거 하신 분인데 고소득자죠. 예, 이분은 한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 살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화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또 초과액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이중 과세를 갖다가 면제해주는 그 초과액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미국에다가 또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혜택도 못 받고 미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로 이 세금을 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고 있어서 미국인들 중에서도 20% 해외에 있는 20%의 미국인들은 국적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 분들도 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냥 한국에 돌아가 살 거면 그냥 깨끗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겠다. 이중 국적 혹은 복수 국적을 갖는 거 남들한테 보기도 좋지 않고 내 마음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쉽게 그냥 시민권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쉽게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포기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국적 포기세. 예. 그래서 장기 거주 영주권자도 포기할 때 적용이 되는데 영주권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미국 국적을 포기한 날짜로부터 과거 15년 동안 8년 이상 미국에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납세자는 국적 포기세를 내야 됩니다. 자, 8년 이하면 괜찮아요. 예, 근데 이 8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예, 연중에 하루만 미국에 살았어도 그게 1년 산 걸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 31일부터 마지막 날부터 2017년 마지막 날부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2014년에서 딱 하루 지났죠. 예, 미국을 떠나도 실질적으로 산 거는 6년하고 이틀밖에 안 살았는데 8년 산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분들은 영주권을 포기할 때 국적 포기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국적 포기세를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되냐? 예, 그건 아니죠. 뭐 가난한 사람한테도 내고 뭐 그러면 진짜 이건 양아치지 미국이. 예, 진짜 돈도 못 벌고 미국에서 고생만 하다 간 사람한테 야 미국 떠나려면 돈 내. 이거는 진짜 양아치입니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이 국적 포기세를 내야 되냐? 예, 국적 포기일, 그러니까 국적이 포기된 날 혹은 영주권을 포기한 날 이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만 2천 불 이상의 고소득자입니다. 자, 이 수치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뭐 1년 있다 볼지 2년 있다 볼지 혹은 뭐 내일 볼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준 17만 2천 불입니다. 자, 그리고 국적 포기일 당시에 순자산, 이 순자산이 200만 불 이상 있는 분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100만 불짜리 집인데 뭐 갚아야 될 돈이 70만 불이다. 그러면 순자산은 30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갚아야 될 돈이 뭐 250만 불이다. 그러면 순자산은 50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 에셋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예, 순자산이 200만 불 이상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적 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세금과 관련된 양식에 8854를 IRS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납세자. 말이 좀 복잡한데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난 5년 동안 세금 제대로 납부 안 한 사람들, 예, 이분들은 다시 한번 국적 포기세 밀린 세금이니 뭐니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나는 뭐 여기에 관여가 안 돼요. 예, 17만 2천 불 이상 고소득자도 아니었고 총 자산이 200만 불 이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낼 게 없다 하더라도 국적 포기 신고서는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보고를 안 하면요 10,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난 세금 낼 것도 없고 미국 정부에 빚진 것도 없고 난 세금 낼 것도 없고 이렇게 돈 많이 벌린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난 그냥 하원 가면 되죠? 예, 하원 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10,000불까지 벌금 물 수 있어요. 나중에 하원 갔다가 미국에 입국할 때 너 세금 벌금 10,000불 내야 될 거 있어. 그래서 공항에서 붙잡힐 수도 있고요. 영주권을 나중에 마음 바뀌었고 다시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끗하게 끝내고 가야 돼요. 예, 화장실 쓰고 나서 그냥 물 안 내리고 가면 안 됩니다. 예, 깨끗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금, 예,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냐? 이 세금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국적을 포기하는 날 갖고 있는 총 재산, 아까 이 조건에 합당하신 분들 있죠. 총 재산에서 이 재산에서 모든 빚이니 뭐니 다 차액을 빼고 실질적으로 남은 걸 갖다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자, 미국에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으로 73만 7천 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영상을 또 나중에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까지 공제 가능한지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해마다 이 금액은 인플레이션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73만 7천 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복잡한 거 같죠? 예, 그래서 이 국적 포기세를 갖다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 계산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국적 포기하는 전날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 처분한 재산을 갖고 양도 차익을 갖다 산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뭐 빚이 있는 거니 뭐니 이거 다 빼고 나머지 재산 이게 다 처분한 것으로 미국에서 생활 처분한 거니까 처분한 것으로 계산해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차익을 산출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하고요. 여기서 이 차액 생긴 거에서 73만 7천 불까지는 차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남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일반 소득세율은 한 10%부터 37%, 그다음에 보유기간 1년 넘어가는 초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0%부터 20%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달라지나요? 예, 이거는 CPA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요. 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따라 달라지고 또 면세 기준이 있고 이중과세 금지 기준이 적용되는 재산인가 아닌가 이거 다 따져봐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수입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지역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10%부터 37%, 소유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장기 소유일 경우에는 0%부터 20%까지.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의 CPA가 똑똑하게 잘해주시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절세를 하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는 짧게 갖고 있는 재산보다 오래 갖고 있었던 재산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자산이 300만 불이 있어요. 예, 미국도 자산이 있고 한국도 자산이 있고, 예, 그래서 300만 불이 있어요. 자, 300만 불이 다 계산하니까 300만 불이에요. 이것저것 줄 돈 빼고 다 빼고 하니까 300만 불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자, 300만 불인데 여기서 73만 7천 불을 차감합니다. 여기까지는 면세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이 226만 3천 불이죠. 예, 이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양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 뭐 최대 20%까지 1년 이상 있었을 때 20%를 계산했을 경우는 얼마를 내냐? 예, 226만 3천 불에 대해서 20% 세금일 경우에는 45만 2,600불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진짜 이거 손가락 잘라고 나가는 것보다 더 무섭죠? 예, 그동안 미국의 시민으로서 혹은 미국의 영주권으로서 그 지위로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만큼은 놓고 가라. 이게 지금 미국의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예, 이런 것들을 모르고 쉽사리 아유 나는 진짜 한국 가니까 미국 시민권 포기하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다음에 영주권으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실 분들. 근데 이 영주권은 아까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예, 횟수로 8년이기 때문에 하루만 있어도 1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총 8년을 거주했나 안 했나 여기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보시고 한국에 돌아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미리 포기하실 계획이 있다고는 8년 안에 포기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8년 동안 세금 꼬박꼬박 잘 내시고요. 근데 이렇게 8년 안에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세금 밀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또 잡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 떼먹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밀린 세금은 내야 돼요. 예, 미국의 엉클 샘이라고 하죠. 예, 독수리 아저씨. 엉클 샘이 진짜 무섭다고 하죠. 예, 독수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니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안 내고 있나 지켜보고 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관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따라붙는 게 미국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세금은 나라를 움직이는데 진짜 필요한 자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잘 내는 거는 어느 나라 국민이든 간에 그 납세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가시면 한국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미국도 세금을 내야 되지만 보편적인 분들은 사실 그렇게 이중 과세를 물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 미국에다 세금 보고 해야 되니까 미국의 세금 보고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세금 보고는 뭐 한국 세무사랑 하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 들어와야 되나요? 근데 들어오지 않아서도 되긴 돼요. 미국에서 좀 믿을 만한 세무사 있으시면 미국의 세무사한테 이메일 같은 거나 국제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하셔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사실 뭐 미군 부대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H&R 블락 같은 데 뭐 이런 데도 있고 미국 세금만 전문으로 해준 데도 있긴 있습니다. 이태원 같은 데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도 미국 뭐 군인들도 있고 또 미국 뭐 시민인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직접 미국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 보고 양쪽으로 내는 게 좀 귀찮다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복수 국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한민족, 단일민족 이 교육을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한민족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훌륭한 민족이다. 이렇게 솔칭 세뇌를 받았어요. 물론 애국심 고취엔 좋은 거지만 세계를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 나라 국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애국자냐 아니냐는 이 나라에 내가 얼마큼 이바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한국 뭐 국민이다. 그래서 미국 와서 애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에도 애국을 해야 돼요. 근데 또 미국에 살면서 또 한국 가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의 미국인으로서 또 한국에다가도 애국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애국자지 국적이 몇 개가 있냐 이게 애국자는 아니에요. 뭐 국적을 미국 국적 버리고 왔다 이렇다고 꼭 애국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중 국적, 복수 국적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복 받은 거예요. 왜? 양쪽 나라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 미국에서 소셜 연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메디케어 살려 있으면 메디케어 돈으로 갑자기 아프면 미국 와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편한 여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태국 여행 가면 한 달 비자밖에 안 줘요. 근데 한국 여권 갖고 태국을 가잖아요. 그럼 90일 여행을 할 수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받으면 저는 또 다른 나라 갔다 와야 되죠.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혜택도 있다는 거예요. 자, 국적을 2개 혹은 3개, 4개 갖고 있는 거 이게 이렇다고 사람이 배신자다. 그런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시민권 굳이 포기하겠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미국에서 시민권 받으셨는데 굳이 포기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보험료 내야 되고 미국에서도 메디케어 내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메디케어 살려놓으시면 진짜 나중에 이게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한국에서 꽤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뭐 재력이니 이게 다 문제가 안 되는 분인데 갑자기 이 안에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겨서 픽픽 쓰러지는 병이 걸리셨어요. 한국에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하셨어요. 자, 미국만이 고칠 수 있는 병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으면 미국에 메디케어가 있으면 미국 와서 수술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병원 훌륭한 의료진들도 많이 있지만 대학병원 같은데 약속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순천병원 갔을 때 저는 다 현찰을 내고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120만 원. 자,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있으면 2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 무료예요. 장 내시경 이거만 30 몇만 원 더 내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30 몇만 원만 내면 되는 것 같다가 120만 원을 줬어요. 자, 병원 입장에서는 땡큐죠. 현찰 내니까 고맙습니다예요. 자, 제가 한국 가서 뭐 혜택을 받나요? 오히려 돈을 더 쓰죠. 외화를 갖다 120만 원을 더 한국 병원에 갖다 줬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자부심 있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조금 혜택을 줘요. 저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혜택을 주냐?
그 교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예, 교수님 만나는 거 보편적으로 다른 날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 약속을 잡아주더라고요. 물론 교수님 만나는 거 공짜는 아니에요. 예, 만날 때마다 또 얼마 면담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저도 한 140만, 150만 원, 예, 이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예, 교수님도 바로 만나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결과도 빨리 알려줍니다. 모든 건강검진 결과는 한 일주일 지나면 다 풀로 알려주고요. 이틀만 지나면 웬만큼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혹은 국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굳이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게 꼭 애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국 가서 사신다 그러면 한국의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시고 그들과 똑같은 보험료 내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혜택 받으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시는 게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이제 expatriation tax라고 하는데 patriation이라는 얘기가 사실 그 애국이란 뜻이에요. 예, x라는 거는 끝낸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원을 따지면 이제 국적 이탈을 expatri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어 두 개를 합치면 애국심이 끝났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말도 이 expatriation이란 말이 조금 어감이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expatriation이란 말이 더더욱 어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모르고 낭패 보실까봐 이 영상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민권 받으신 분들이 시민권 포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영주권으로 8년 이상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신다고 영주 귀국하신다고 대책 없이 갔다가 나중에 괜히 만불 벌금 묻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CPA와 상의하셨고 국적 포기세 expatriation tax에 대해서 꼭 클리어하고 한국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